7시 34분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치권 얘기하겠습니다. 좀 전에 오정근 교수가 정치인들 그만 싸우고 일자리 만드는 거 경제 활성화법이나 빨리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이러시는데 두 분은 뭐 별로 싸우시지 않겠죠. 안영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간사입니다. 박용진 새정치민주연합의 민주당 대변인을 지내셨던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그 새정치민주연합 쪽에 보수혁신 뭐죠 이름이? 제가 김상곤 위원장 이름만 생각이 나네요. 네. 당권주민, 네. 당권주민 혁신위원회입니다. 네네. 아, 네. 그 어제 1차가 발표됐네요. 아니요. 네. 네. 박용진 대변인 네. 그것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뭐 예전에 오늘 아침에 언론에 쭉 나와 있습니다만 예전에 여러 차례 확인하고 했었던 다만 네. 실천이 잘 되지 않았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네. 일단 공직자들과 관련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겠다. 공직자라고 하는 건 국회의원이 있고요. 네. 지자체 단체장이 있는데요. 그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두는데 외부 인사를 3분의 2로 두겠다. 그래서 하나만한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관련한 관련한 당규를 이제 구성하겠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선언에만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눈여겨볼 만한 거는 보궐선거를 하는 경우 중에요. 네네. 사망이나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선거법 위반 네. 혹은 정치자금 수수 이런 것들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아서 직을 잃게 되면 보궐선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재보궐선거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후보가 책임이 귀책사유가 우리 당에 있기 네. 때문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등의 내용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중앙에서 발행되는 여러 언론보다 저는 그래서 전라북도 또는 광주 쪽에서 발행되는 신문을 펼쳐봤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현역 물갈이를 하겠다는 것이 확인된 거다 이런 얘기고 파격이 없는 혁신 아니다. 텃밭 민심 기대에 못 미쳤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게 있습니까? 새로운 거 없습니다. 역사에 새로운 게 없지만. 그렇죠. 네. 결국은 새로운 거는 없고요. 이제 이러한 의지를 어떻게 확인할 거냐. 이제 다만 여기서도 눈여겨봐야 될 게요. 네네. 7월 중에 중앙위원회 수집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혁신위원회는 사실은 그냥 호랑이긴 호랑인데요. 네. 종이에 그려놓은 호랑이에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혁신위원회로 당 지도부인 최고위원회 모든 권한을 넘기고 최고위원회가 해산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서요. 네네. 최고위원회 아직도 있잖아요. 그래서 당대표도 아직 있고요. 그래서 네. 당대표가 어제 또 추재성 사무총장 임명하면서 와당탕탕 소리가 났다는 건 네. 당 지도부가 여전히 인선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네. 인선 권한이 당 권력의 핵심이죠. 그런데 혁신위원회는 그 순간에 이제 다른 걸 발표하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아무런 힘이 없는 거니까 당의 평상시에 핵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최고위원회, 그 최고위원회보다 네. 더 높은 중앙위원회 수집해서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1차 안에 대해서 수용하는지 안 하는지 보겠다. 네. 받아들이면 문 대표의 의지가 있는 거고 안 받아들이면 없는 거니까 그러면 우린 그만둘란다. 이런 의사를 밝힌 거는 눈여겨볼만 해요. 일단 혁신위원회가 당하고 삶에 이제 국민 삶에 얼마나 기여했느냐 이런 평가도 할 거고 또 막말이나 해당 행위에 대해서 평가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요. 안영환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른 당 얘기지만. 네네. 사실 혁신이 어렵습니다. 네. 사실 혁명보다 더 어려운 게 개혁이란 말이 있듯이. 그렇죠. 혁신은 어렵고요. 또 하나 이제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은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기존에 다 했던 내용들의 재탕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민주당, 그러니까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는 자꾸 당명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만은. 네네. 5년 동안에 6번의 혁신위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숱하게 많은 혁신안이 나왔었습니다. 네. 이번에 나온 안들도 그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 새로운 것을 찾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렇죠. 김성곤 혁신위원장과 그 혁신위원들의 고민도 이해는 합니다. 저도 해봤기 때문에. 네네. 새로운 것을 갑자기 하늘에서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려면 혁명을 해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안을 내놓는다면은 결국 이제 어떻게 실천을 하느냐와 네. 그 안이 강도가 어느 정도냐
이건데 네. 강도도 지금 본다면은 그 현재 새정치연합의 위기와 맞물려서 고려해 볼 때 그렇게 센 것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네. 들어서 뭐 비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을 경우에 네.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아예 당원권을 박탈합니다. 정지를 시키는 겁니다. 당원권 정지. 네. 그렇지만 이번에 나온 그 새정치연합의 혁신위원회 안은 당직 박탈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당직이니까 당원은 인 거죠. 그래서 뭐 거고요. 그렇죠. 예. 공천 심사에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네. 그래서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강도가 생각보다 약했다는 거 하나고요. 두 네. 번째는 방향이 좀 애매합니다. 아, 네. 지금 문재인 대표나 현재까지 해온 이야기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주겠다. 당원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말하는 무슨 뭐 교체 주신이 뭐 이것은 그 말하고 맞지가 않는 이야기거든요. 네. 국민들에게 다 돌려주면 교체하는 것도 국민들이고 당원들이 해야 되는 건데 네. 중앙당에서 무슨 교체 짓을 반영하고 또 뭐 막말하는 의원들에게는 공천에 불이익을 주겠다? 이건 네. 원칙과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래서 네. 그런 세상의 원칙을 정해서 이번에 공천을 하면은 모든 공천권을 국민에게 주겠다. 당원에게 주겠다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특정 지역은 전략 공천을 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원칙을 정해놓고 그 원칙에 맞게 이제 구체적인 세부안을 네.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원칙은 보니까 내부적으로 이 권력 게임이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친노 내, 비노 내에서 그러니까 그걸 하지 못하고 세부적인 거 막말, 조치질서 이런 것만 하면서 전방을 돌리는 예. 것밖에 않는 그런 느낌이 예. 듭니다. 박용진 전 대변인은 너나 잘하세요. 속으로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새누리당도 잘하고 있냐. 아니, 뭐, 새누리당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네. 아니, 어떻게 아유, 잘하고 있는 감사합니다. 거예요? 새누리당은 우리 안영환 네. 대변인께서 그 간사를 맡았던 보수혁신위원회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 활동을 했고 깔끔하게 정리를 한 거죠. 그 중앙위원회를 열었네요. 의총을 열어가지고 네, 네. 오픈 프라이머리를 한다라고 하는 방향을 정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이제 그것도 역시 쉬운 일은 아닌데 네. 거기까지 이제 마무리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새누리당 개혁과 새누리당 정치의 가장 큰 걸림돌은 청와대와 그렇죠. 정부죠, 사실은. 네, 네. 좀 그렇다고 인정하셨죠. 그런데 이제 그 야당으로서는 그 문제가 내부에 있어요. 내부에 네. 있는데 그래도 어제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네. 변호를 하면 안영환 전 대변인께서 우려하고 계신 부분하고 좀 다르게 네. 어쨌든 이제 뭐 공심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공천심사위원회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공천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심사위원회는 아마 새누리당도 두려고 그럴 거고 저희도 두려고 그럽니다. 네. 아무나 다 뭐 이렇게 오픈 프라이머리니까 너도 나와라 나도 나와라 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했던 철새 정치인이라든지 부패 전략 정치인이라든지 네.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 국민적 위를 일으켰던 사람들은 일단 아예 네. 경선의 무대에도 오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자격심사 정도는 다 할 거란 말이죠, 양쪽이. 지금 이제 말씀 들으면서 네. 공천이 그냥 모든 것의 핵심이고 관건인데 공천권을 어느 정도 많이 할 수 있는 사무총장에 문재인 대표가 최재성 의원을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이종걸 대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네.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좀 세게 얘기하셨더라고요. 네네. 왜 밀어붙인 겁니까? 문재인 대표가. 문재인 대표 측의 이제 이야기는 네. 그 사무총장도 내가 마음대로 못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라고 이제 얘기하실 건데, 네. 외부에서 이제 보는 지적은 당 운영과 관련해서, 네. 그리고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뭐 더 밀리지 않겠다. 그리고 어쨌든 당 대표로서 책임지고 일을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분명히 한 걸로 이제 보고 있죠.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반발을 하는 건데 정치라고 하는 건 어쨌든 선택과 책임입니다. 네. 저는 뭐 그 의견을 다 반영하기 이른바 비주류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하다가 네. 뒤죽박죽되는 결과 아무것도 안 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보다는 책임지고 밀어붙이는 게 낫다고도 보고요. 네. 또 이렇게 해서 당이 쪼개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되면 차라리 그 경우보다는 서로 양보하고 포용하는 게 낫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네. 것이든 다 장단점이 있죠. 예, 이종걸 그래서 선택과 책임인데요. 네. 지금 상황은 어쨌든 문재인 대표가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태도를 네. 보여준 거예요. 뭐가 잘못되면 이제 그분은 책임을 추궁할 것이고 잘 되면 네. 문 대표를 칭송하겠죠. 네.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종걸 원내대표한테 5표 차이로 졌죠.
최재성 사무총장이. 그렇죠. 그런데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당의 문을 걸어 잠그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평을 했는데 이것뿐이 아니라 이것을 보면은 결국은 당이 쪼개질 것을 예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한데요. 안영환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뭐 당을 깨겠다 또는 뭐 이제 새로운 신당을 만들겠다는 움직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그 염동연 전 의원은 이 시간에 인터뷰했는데 뭐 그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죠. 네, 뭐 네. 사무실을 이미 만들어 놓고 네. 뭐 여러 사람들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찌 됐든 뭐 문재인 대표가 사무총장 하나 내 임명할 수 없느냐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사무총장은 그렇죠. 당 대표가 뭐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 네. 저는 그런데 그 문재인 대표의 평소의 그 모습과 성격과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조금 다르죠? 예. 네, 그래서 문재인 대표의 뒤에 문재인 대표를 움직이는 무슨 거대한 세력이 있지 않느냐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이게 뭐 친노일 수도 있고 몇몇 강경파 인사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어찌됐든 최재성 그 이제 사무총장이죠. 사무총장의 임명으로 탈당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신당을 만들 수 있는 명분을 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이른바 친노 세력 문재인 대표가 자 이것마저 무너지면은 네. 최재성 사무총장 임명 카드마저 무너지면 우리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다 내놓게 된다. 여기는 마지노선이다. 버텨야 된다. 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래 최재성 임명했을 때 자기들 어쩌겠어. 뭐 탈당할 수 있겠어. 말로는 탈당을 거론하겠지만은 네. 나는 일종의 그 자신감, 또 지나친 뭐 자만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최재성 그 사무총장이 향후 당을 관리하면서 특히 공천과 관련된 룰에 어떻게 개입하는가 만드는데 룰을 만드는데 그 여하에 따라서 지금 탈당의 명분을 줄 수 있고 신당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총장이란 직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다시 관심을 갖게 됐는데 어제 인터뷰했던 그 염동연 전 의원은 열린우리당 때 사무총장을 지냈고요. 지금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은 최재성 신임 사무총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새누리당에서도 김무성 대표가 뭐 수도권에 누구다 해서 한성규 의원한테 가는 거 아니냐 얘기가 많은데 왜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 겁니까? 아마 고려할 게 많아서 그러겠죠. 네, 고려할 점이 어떤 것들입니까? 뭐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김무성 대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일단 현재 당직이 영남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네. 김무성 대표, 뭐 유승민 원내대표, 또 현재 조금 전에 사퇴를 했던 이군현 사무총장도 경남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년 선거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수도권이다. 수도권 민심을 찾기 위해선 수도권 의원들을 전진 배치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한다면은 사무총장도 수도권에서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현재까지 사무총장은 삼선 의원이 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삼선 의원들은 되게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고 그리고 수도권에 삼선을 찾다 보면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친박이 비박이 이야기했다 보니까 청와대와 소통이 가능한 아니면 정부와 소통이 가능한 그런 의원 삼선 수도권을 게다가 상임위원장 맞지 않은 걸 찾다 보니까 굉장히 축소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렇다 보니까는 특정인에 대해서 또 비포하는 그룹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고려하다 보니까는 지금 뭐 인선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그 여러 가지 고려하는 것 속에 이제 국회법 개정 청와대에서 이제 못 받겠다 이런 건데. 당청 간에 지금 완전히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가운데 정의아 의장은 온다면 다시 제의에 붙일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그 얘기 좀 들려주시죠. 박용진 대변인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제일 걱정스러운 게요. 당정청 회의를 계속해서 청와대가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우스운 게 뭐 야당이 뭘 하자고 제안했을 때 정부나 여당이 거절하는 건 늘상 있어오는 일이니까 엊그저께 문재인 대표가 기자회견 통해서 비상대책위 구성하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청와대나 여기서 시큰둥하고 김무성 대표는 뭐 아니 특위는 뭔 소리냐 이러면서 거절하는 건 거절당하는 저희도 뭐 별로 서운하지 않아요. 맨날 그랬으니까. 아니 뭐 김무성 대표는 메르스 대책 특위는 이미 구성돼 있지 않냐 그런 얘기였겠죠. 거절을 했죠. 그런데 여당이 청와대 메르스 관련해서 당정청 회의자한테 쟀다고 하는 얘기 듣는 걸 보고 그야말로 기겁을 했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이게 나라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어떠한 준비도 안 되어 있구나. 심지어는
그 당청 간에 네.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을 이유로 국사와 관련된 얘기는 힘을 합칠 생각이 없나 보다 이런 신호를 줘버리니 큰일인데요. 예. 지금도 그런 스탠스에는 변화가 없는 걸로 알아요. 네, 그런데 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 안위에 관련된 얘기인데 네. 당정청이 서로 조율하고 의견을 맞추고 힘을 모아야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네. 일단 당정청이 힘을 합친 다음에 야당이 협조를 구하시고 야당이 비판할 때 비판하셔야지. 네. 야당은 어떻게든 같이 힘을 보태려고 그러는데 당정청 간에도 얘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가면서 또 국회법 네. 관련해서 청와대 맘대로 해보겠다. 네네. 그리고 저희들이 볼 때는 여당 원내지도부 한번 흔들어 보려고 계속 그러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좀 사사로운 눈물은 좀 버리시는 것이 국가 운영 기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거는 대통령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유승민 원내대표 그냥 그만두라 이런 메시지다 이런 분석도 있기는 하던데요. 안영환 대변인 말씀해 주시죠. 아예 그렇게 발표를 하시든가요. 그래서 못하겠다. 말씀하십시오. 안영환 전 대변인. 네. 네, 당정청 회의를 수시로 안 연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 누가 보더라도요. 물론 이제 현재 메르스를 치유하고 퇴치하는데 현역 장관이 뛰어야 되고 일선에서 뛰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불러다가 지금 회의를 하는 것은 좀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정부의 신뢰. 네네. 정부의 신뢰 가운데 하나는 현재 집권 여당인 당과 또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일에 대처를 잘하고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도 신뢰를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네. 이것을 하지 못한다는 건 분명히 잘못됐고요. 당정청 회의를 거부했다면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네.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했으면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정의당 의장이 만약 온다면 다시 재의결할 수밖에 없다.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이거 국회법 어떻게 돼가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개정안. 네. 예, 이제 만일에 청와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에 넘어오면 절차는 그렇습니다. 당연히 재의결을 해야 돼요. 네. 그런데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여당이 그거를 그냥 재의결 못하도록 하고 국회의장도 먼 산 바라보고 뒷짐지고 있다가 그냥 넘어가면서 이른바 뭉개기를 했었던 사례들이 없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새누리당이 대통령으로부터 하나 배워야 될 게 있다는 건 원칙이다. 네. 대통령이 늘 하시는 말씀이 원칙과 신뢰잖아요. 그런데 원칙은 어쨌든 재의결이 오면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새누리당은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장을 바꿨어요. 아하, 네. 원내대표는 모르겠는데 지금 당대표는 입장을 바꾸셔서 오면 재의결할 수 없다. 대통령 뜻을 맞추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게 과연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여당이 해야 될 원칙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네. 한 달 전에는 통과시키고 한 달 뒤에는 통과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아하. 대통령이 싫어하신다는 거 하나인데 네. 국회가 여당이 대통령에 이긴됩니까? 네. 그리고 거수기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을 거예요. 안영환 대변인 짧게 답하시고 끝내겠습니다. 새누리당 공공스러운 입장인 건 맞습니다. 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그것을 깔아뭉갤 수도, 또 의결을 붙여 만약 부결될 경우에 청와대와의 관계 문제, 네. 그럼 사실 대통령이 레임덕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네. 또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당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 맞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청와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네. 당장 국회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현재 정부의 일에 큰 지장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시행령에 대해서 시정 요구를 하려면은 국회 과반수의 네. 상임위에서 과반수의 되니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다수의 새누리당이기 때문에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너무 정부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슈 토론 안영환, 박용진 전 대변인이었습니다.